서울 중랑구의 한 작은 시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70대 할머니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집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배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만난 젊은 법학도와의 운명적 만남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중랑구의 작은 시장 한복판에서 말순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반찬 가게 앞에 서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30평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4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단골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말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장수 영자 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어쩔 수 없죠. 혼자 사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지난 석 달 전 남편 병수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이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아들 성호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성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서울의 32평 아파트에서 아내 하은과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괜찮다 마당. 너무 걱정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 말순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혼자 먹는 밥이 모래처럼 목에 걸렸죠. 할머니, 김치 좀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와 주문을 했습니다. 말순이는 능숙하게 김치를 담아주며 미소를 지었죠. 많이 드세요. 우리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말순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적막감이 찾아왔죠. 그날 저녁 말순이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연립주택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말순이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부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며칠 후 말순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정리를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었거든요. 보험금은 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터였죠. 어머님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보시면 보험금 수령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도 모두 아드님께 이체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직원의 말에 말순이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성우 앞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었죠. 언제 이렇게 된 거죠? 한 달 전쯤 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위임장도 가져오셨고요. 말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성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말순이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은행에 갔는데 보험금이랑 예금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더라. 아, 그거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해뒀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죠. 그런데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바쁘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랬어요. 어차피 엄마 드릴 돈인데 뭐 어때요? 말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자식이 하는 말이니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등기소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 소유권까지 성호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순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성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성호야, 집까지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진정하세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 정리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냉정했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서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책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죠. 성호의 제안에 말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는 것이니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다음 날 말순이는 성호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32평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며느리 하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은아, 미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하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11살인 손자 민수만이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죠. 할머니, 우리 집에 살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말순이는 손자를 안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 집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첫날 밤 말순이는 작은 방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런 좁은 공간으로 오게 되니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죠. 더군다나 며느리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말순이가 성훈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응 문제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 아파트에 할머니까지 합류하니 공간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은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말순이와 마주쳤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말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응, 잠이 안 와서 그래.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엌은 자신의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죠. 말순이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 성우와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조금만 참아. 금방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민수 공부방도 없어졌고 저희 둘째 계획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정말 어려워요. 말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죠. 뭔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지내시는 것보다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말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러면 엄마가 어디서 살라고? 임대 아파트나 고시원 같은 곳에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제가 생활비는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생활비는 뭘로 주는데? 내 돈 다 가져가 놓고?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죠. 엄마, 그 돈은 나중에 엄마한테 다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나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언제 준다는 거냐? 제가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모셔갈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말순이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결국 며칠 후 말순이는 중랑구의 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화장실과 싱크대가 딸린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평생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줌마, 처음 오셨어요? 옆방에 사는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죠.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저는 정태훈이라고 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태훈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말순이는 그 순간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죠. 아, 변호사요? 대단하네요. 저는 윤말순이라고 해요. 할머니,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 라면 끓이는데 같이 드실래요? 태훈의 제안에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를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머료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태우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는 고마운 마음에 함께 라면을 나누어 먹었죠.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어요? 태훈의 질문에 말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혼자 살게 되어서요. 아, 그러시는군요. 저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외로움을 잘 알아요. 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 깊은 마음이 말순이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며칠 후 태우는 말순이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말순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 혹시 편하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법률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훈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이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죠.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 동의 없이 재산을 모두 이전했다고요? 태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위임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쓴 적 없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 그럼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고 사기죄에 해당해요. 태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제 친구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같이 만나보실래요? 이런 일에 경험이 많거든요. 며칠 후 태우는 친구 민주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주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훈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로 말순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들어본 후 단호히 말했죠. 할머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말순이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죠. 할머니의 권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태훈의 말에 민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을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격려에 말순이는 조금씩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죠. 그래도 그놈이 내 자식인데.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할머니, 법정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머니 권리를 찾는 게 목적이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합의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태우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했습니다. 말순이가 마음을 굳혀야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성우는 어머니가 고시원으로 이사한 후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표정이 밝아졌죠.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둘째 계획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야. 성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좀 만나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성우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모자의 대화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뭔 말씀이세요? 내 돈이랑 집 다시 돌려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화였지만 막상 들으니 짜증이 났죠.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관리? 내가 언제 관리해달라고 했니? 내 것도 내가 못 관리한다는 거야?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냉정했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저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 순간 말순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라고? 저희 둘째 계획도 있고 민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요. 엄마까지 모시고 살기엔 저희 형편이 안 돼요. 성우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담담히 말했습니다. 말순이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간신히 참았죠. 그럼 내 돈은 언제 돌려주는 거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드릴게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언제가 나중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건 상황을 봐야죠. 성우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내가 정말 내 자식이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니? 모자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말순이는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성우야, 엄마가 키워준 게 이 정도니?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는 홀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버스를 기다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소송 시작하자. 할머니, 정말 마음 정하신 거예요? 응. 더는 무너지지 않을래.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태훈은 말순이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알겠어요, 할머니. 내일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말순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죠.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철수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가족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죠. 할머니,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주신대요. 고마워, 태훈아. 정말 미안하다. 말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젊은이에게 신세를 지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모료 할머니. 제가 법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에요. 태훈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말순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법무 관련 일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죠. 태훈 군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순이는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예금의 이체, 집 소유권 변경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한 것이니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상대가 제 아들인데 정말 감옥까지 가야 하나요? 말순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자진 반환을 요구해 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 거죠. 김 변호사의 설명에 말순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들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돌려드리면 합의로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부분은 조율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성우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재산의 즉시 반환과 위조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성우는 내용 증명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이거 봐요. 장모님이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하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온순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에이, 뭐 어때? 그냥 협박용이겠지. 진짜로 소송할 리는 없을 거야. 성우는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죠. 아들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김 변호사가 말순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만나보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면담 당일 성우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성호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대리인이고요. 두 변호사가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응했죠. 위임장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어요. 그 위임장이 위조된 것 아닙니까? 할머니께서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위임장 위조가 들통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성우는 내심 초조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보죠.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건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김 변호사의 제안에 성우 측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필적 감정까지는 그게 꼭 필요할까요? 물론이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협상은 성우 측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첫 번째 면담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죠. 그날 밤 성우는 하은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예요? 위임장. 내가 위조한 거잖아. 필적 감정 받으면 바로 들통날 거야.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동의 안 해주실 것 같았거든. 성우는 변명했지만 자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일단 합의를 시도해봐야겠어. 돈을 다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며칠 후 성우 측에서 합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싶어 합니다. 박 변호사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보험금 1억 원,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집까지 모두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는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천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도 필요하고요. 성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천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옥에 갈 위험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말순이는 성우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의 표정은 차가웠죠.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니? 내 맘대로 해놓고 나를 위해서라고. 말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너와는 여기까지다. 말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내가 내 자식이지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거다. 성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금과 예금의 즉시 반환, 집 소유권의 원상 회복,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천만 원 지급, 그리고 공개 사과문 게시였죠.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태훈이 말순이를 축하했습니다. 민주도 함께 기뻐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 말순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훈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예요. 민주도 동의했죠. 성우는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은도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숨기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아내에게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집안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순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빼앗겼던 돈도 모두 되찾았죠.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재산 관리를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그날 밤 말순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진정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틀어져 버렸거든요. 손자 민수 생각도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말순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법적 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이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생겼거든요. 할머니, 어떠세요? 집에 다시 돌아오신 기분이? 태훈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말순이를 챙겨주고 있었죠. 좋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 말순이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실 만해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태훈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마워. 뭐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태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말순이는 그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옆 가게 영자 씨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도 일을 해야 사람 사는 것 같아. 맞아요. 일하는 게 최고예요. 말순이는 조금씩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종류의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김치와 몇 가지 기본 반찬 정도는 준비했죠. 어머, 말순이 언니 가게가 다시 열렸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는지 궁금했다며 반가워했죠. 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다니까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말순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민주가 말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죠. 할머니, 저희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리 봉사?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요리 솜씨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주의 제안에 말순이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으니 그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하는 건가요? 주 이틀 정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거든요.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말순이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말순이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죠.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정숙이라고 해요. 리더 역할을 하는 정숙이가 말순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말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반찬 가게를 40년 정도 했어요. 아, 그럼 프로시네요. 저희가 배워야겠는걸요. 정숙이를 비롯한 다른 봉사자들이 말순이를 환영했습니다. 말순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죠. 오늘은 30인분 도시락을 만들어야 해요.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께 드리거든요. 정숙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순이는 금세 일에 적응했죠. 평생 해온 일이니까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빠르시네요. 칼질도 정말 깔끔하고. 다른 봉사자들이 말순이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말순이는 뿌듯함을 느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손에 익은 거예요.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말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태훈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태훈아. 말순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켜봐 왔거든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일을 도우면서 법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태훈은 말순이에게 첫 번째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태훈 변호사라. 멋있다. 앞으로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훈의 말에 말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말순이는 민주의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거든요. 등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인대학? 네, 다양한 강의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요. 같은 또래분들과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말순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민주의 권유에 말순이는 노인대학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죠.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최순이라고 해요. 옆에 앉은 순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순이와 비슷한 또래였죠. 윤말순입니다. 말순 씨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어요? 순이의 질문에 말순이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요. 좋은 마음이에요.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순이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것을 알고 말순이는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강의는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생각보다 흥미롭게 들었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말순이는 노인대학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말순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수, 금은 반찬가게 일을 하고 화, 목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말순이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죠.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일할 때 보면 정말 즐거워하시는 게 보여요. 맞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 말순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발표회였죠. 말순 씨, 대표로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숙이가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건 잘 못해요. 아니에요. 말순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결국 말순이는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막상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죠. 저는 75세 윤말순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너무 자세한 내용은 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죠.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발표를 마친 후 여러 사람들이 말순이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봐야겠어요. 말순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는 오랜만에 성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문득 궁금해졌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관계였고 굳이 다시 엮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손자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말순이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도 새싹처럼 신선한 채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말순이는 가판대 앞에서 김치를 담그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오늘 김치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봄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언니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좋은 일? 글쎄요. 그냥 매일매일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말순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거든요. 봄이 다시 왔네. 말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진짜 시작이야.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 말순이.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시장의 따스한 봄볕 아래서 말순이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던 것이죠. 태훈과 민주 그리고 복지관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순이의 황혼이 아닌 새벽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삶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가끔 찾아오는 태훈이 말할 때마다 말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의 기쁨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